반갑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그리고 주도 섹터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뭡니까?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뭐 전문가 시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뉴스죠. 12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 결과를 두고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았다. 오랜만에 제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뭡니까? 경제가 좋은 걸 뭐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좋은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금이 어떤 사이클이다? 고금리 사이클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금리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리라는 거는 시장이 고용이 하락해야 돼. 고용이 하락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이죠.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야 서민들 힘드니까 금리를 좀 인하하자 이런 포지션이 취해지는데 지금 뭐예요?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대. 경제가 너무 뭐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함부로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상태를 조금 유지하면서 보다 천천히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예요? 야, 금리 내려야 돼. 금리 내려야 돼. 금리가 내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천천히 내릴 것이다. 그리고 1월 달에서는 뭐다?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나스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경제적 스탠스가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고용이 좋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고 고금리 사이클을 미국이라는 시장이 버틸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흔히 골디락스 또는 연착륙으로 가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어렵지만 뭐다? 느긋하게 연착륙을 해버리면 뭐다? 시장은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국 주식은 뭡니까? 한국 주식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나스닥 빠지면 한국 증시도 어떻게 된다? 빠지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이 빠져도 한국 증시는 뭡니까? 반등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미국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한국 주식 시장은 뭐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식의 절대값.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뭐 혹은 차트 분석도 해야 되고 산업 사이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아무튼 요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고용지표가 뜨겁다라는 말은 경제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돈이 더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 금리를 동결해서 본다. 악재 이게 딱 이 말이 뭐냐면은 시장이 고점이 악재고 시장이 저점이면 호재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미국 주식은 뭐다? 고점이에요, 진짜 미국 주식은. 근데 고점에서부터 더 가는 거고 한국 주식은 뭡니까? 저점입니다. 저점에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뭐다?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밑에서 바닥선을 해드렸죠. 바닥이다.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방, 제가 뭐 다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강력한 패턴으로 올라왔고, 일단은 뭐 5일선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되면 여기 보면 21선 노란 색깔 있죠. 21선 이렇게 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요 아래 라인까지만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캔들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조정이 와서 코스피 기준으로 2500 혹시 그 밑에 라인으로 2450 라인까지만 조정을 받아줘도 오늘은 뭐다?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지와 저항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는 없고 혹시 뭐 코스피나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시는 분들은 뭐 조정이 오면은 밑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다? 레버리지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요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잡았으면 뭡니까? 그냥 뭐 10% 15% 먹는 거예요. 근데 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다? 자신이 있다면은 개별 종목으로 간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합니다. 왜 코스닥이 강하냐? 그 말은 뭐다?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다라는 말이죠. 뭐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이제는 좀 반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 이러면 뭐다?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쌍바닥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요 투매 구간은 없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그 정치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빠지면 안 되는 구간. 12월 9일 때는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투매가 나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캔들은 완전 국장 개미들 전멸의 시간이다. 이거는 여기서 살아남은 분들만이 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반등의 첫 반등이다 지금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700 코스닥 700 라인까지 눌러주면은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750까지는 뭐 그냥 열려 있지 않나, 요렇게 저는 현재 코스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치 뉴스가 있고 경제 뉴스가 있는데, 일단 정치 뉴스를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4일부터 이제 탄핵 심판이 뭐다? 시도된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있으면은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영장이 나왔죠. 영장. 그러니까 이 용산은 이제 서부가 아니고 동부, 동부 맞죠? 동부에서 영장이 발급을 돼야 되는데, 관할 구역이 아닌 서부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서 영장 집행을 하는 건데, 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뭐다? 왜? 내 관할 구역은 동부인데 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로 대응하지 않고 너네들이 나를 체포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뭐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했냐? 왜 구속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이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랑 불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분이 뭡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요 법적 요거를 명확하게 우리보다 법적 지식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법대로 하자. 법대로 안 하니까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아니라 이제 14일부터 이제 탄핵 심판돼서 직접 변론할 수 있고 체포 시도가 이제 앞으로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야 이런 거 빼고, 사실 저는 시장 경제론자예요. 경제론자. 사실 뭐 진보니 보수니 대한민국이 언제 그렇게 진보의 역사가 뛰어나고 보수의 역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역사가 엄청 짧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보다는 뭐다? 저는 시장 경제론자예요. 시장 경제론자. 진보고 보수고 다 필요 없고, 시장 경제를 건드리는 순간 뭐다? 모두가게 인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장 경제를 건드리면 모두가게 인형이 되는 거야. 모두가게 인형이. 저는 시장 경제론자고, 시장 경제를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서민을 잡아줄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론자고 팩트 경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아무튼 14일 변론 기획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 막을 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공수처에서 어디로 경찰청으로 좀 권한이 이전이 되면서 그 좀 계속 이 체포가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한 번 더 2차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이 사람이 항상 법적으로 문제를 다투잖아요. 법적.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잘못했다. 우리가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는 도덕적 회의감이 좀, 도덕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령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나오나 분이 또 일침을 했죠. 너네들은 잘했냐? 이게 지금 민심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 주식을 다루다 보니까 정치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치랑 경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무튼 이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성훈 경호처장 권한 등이 체포영장을 또 신청을 했고, 경찰에서 체포 전문가 투입을 하고 있다. 경호처 460명대 체포 전문가 1000명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건 뭡니까?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팩트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지금 권한 문쟁이 지금 뛰어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계속 그냥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데가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 있냐,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보수에서는 말하고 있고 진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 싸움이 붙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법리적 리스크랑 그냥 이 도덕적 리스크랑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팩트는 뭐다? 14일 이번 주 내에 2차 체포 집행이 된다. 요게 팩트라는 거죠. 만약에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주식이 오른다? 이재명 관련주가 반발 수혜주로 오를 것이고 체포가 불발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뭐 이재명 관련주가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식적으로 정치 테마주도 지금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잘 체크를 하면서 정치 테마주도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 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이스타코, 일신적 석재 뭐 이런 애들 말고 많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뭐 보통 동신건설이 지금 현재 인명에서는 대장인데 2만 원부터 지금 7만 원까지 올랐죠. 이게 한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런 테마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은 시장의 좀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는 높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좀 대응을 잘해야 되고 저런 정치적 일정, 리스크,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동신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신석재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 관련주 웹캡시 코나이 이재명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리가 매력적인 애들이 많습니다. 시장도 이런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프리엠스 뭐 이런 주식들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프리엠스라는 주식도 이런 거는 직장인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다 집행이 실패가 되면 우리 시나리오를 두 가지 짜는 거지. 자 체포가 된다. 이재명 관련주 오를 거고 체포가 불발이 난다. 이재명 관련주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게 이번 주 내에 결판이 나니까 뭐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건지 아니면 뭐다 뭐 추세를 즐겨 볼 건지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고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은 어디에서 다룬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한번 살짝 막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네이버에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파동이 고지토를 검색하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저만의 관점을 풀어놨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다 관련주 정리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또 홍준표 관련주가 올랐죠. 홍준표 관련주 왜 올랐습니까? 그 누구냐 트럼프가 했는지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한다. 지금 정용진 전 신세계 시장님이 이제 좀 초청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보수 정권에서는 누가 초청을 받았다? 홍준표 의원이 조금 초청을 받았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 누가 됐습니까? 보수 정권이 미국에서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공화당 있고 민주당 있잖아요. 근데 공화당 바이든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공화당 누구예요? 트럼프 됐잖아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더 선진화돼 있죠. 근데 보수 진보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굳이 정치 관련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했다가 트럼프 했다가 오바마 했다가 트럼프 했다가 보수와 진보는 맞고 틀리고 없는 거예요. 서로의 방향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줘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줘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6대4 또는 뭐 많이 되면은 7대3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어느 한쪽으로 9대1 어느 한쪽으로 10대1 이렇게 전멸이 되면 안 돼요. 왼쪽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오른쪽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진보는 뭡니까? 평등을 우선시하는 거고 보수는 뭐예요? 시장 경제, 자유를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평등과 자유는 두 개 다 중요해요. 자유와 평등. 평등을 너무 외치다 보면은 자유가 죽어버리는 거고 자유를 너무 외치다 보면은 평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시장 경제예요. 왜? 여기 있는 뭐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좌우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렇게 멍청하게 싸울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표로.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홍준표 관련주, 경남스틸, 휴맥스 홀딩스, 한국선제, 보강산업 이런 애들도 이제 홍준표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아마 트럼프 입지임식이 1월 20일이니까 추가 상승도 저는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전일 증시에서는 뭐다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보강산업, 뭐 한국선제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워낙 많이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가까이서 봐. 많이 오른 것 같거든. 멀리서 보세요. 와, 10,000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이게 대한민국 지금 주식의 현재 상황이에요. 뭐 보강산업 뭐 이래도 마찬가지야. 밑에서부터 멘토님 뭐 30% 넘게 오른 거 아닌가? 30%가 아니고 뭐 50%가 넘게 올랐는데요. 길게 보세요. 10,0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요 정도 5,000원 아니면 고점 대비 반토막 아니야. 고점 대비 반토막 아니에요. 월봉으로 봐. 뭐 지금이 5,000원 정도면은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 경남스틸? 경남스틸 좀 많이 오르겠는데 왜냐면은 적정 주가가 한 5,000원인데 지금 6,000원,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얘는 좀 많이 올랐죠. 얘는 못하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근데 요 밑에서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는 개꿀자리인 거죠. 이런 게 개꿀자리. 위에서 요만큼 올랐다가 뭐 이만큼 떨어졌는데 몇 토막이 났습니까? 반에 반 토막이 났잖아. 2,000원까지면은 뭐 반에 반 토막이 나버렸네. 아무튼 뭐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 멀리서 보면은 희극.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진양산업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양산업. 진양산업은 이거 삼각수렴에서 변곡을 강하게 뚫었죠. 뚫고 뭡니까? 지금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갭 자리를 안 메꾸고 있습니다. 갭 자리를 안 메꾸고 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 갭은 메꿨네요. 요 추세를 안 메꾸고 있다는 거는 8,500원이 오면은 뭐다? 트레이딩 하기 딱 좋은 자리다. 8,500원이 오면은. 그래서 요 오세훈 관련주인데, 오세훈 관련주가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 진양산업.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죠. 요것도 이제 제가 혼이 많이 났던 주식인데, 밑에서부터 괜찮다, 배당주다 했다가 뭐다? 물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뭐 올라오는 주식이죠. 항상 배당주를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왜? 배당 2.63%. 배당도 먹고, 뭐 수익도 보고. 또 관련주가 진양폴리라고 있습니다.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세훈 쪽도 뭐 한 방이 더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뭐 안랩, 그 다음에 써니전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조정도 잘 받았잖아요. 직장인분들 뭐 커피값 정도 시도 한번 해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 써니전자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승민 관련주도 있죠. 유승민 관련주 이제 대신정보통신, 그 다음에 3일기업공사 이런 주식들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보다 어떻게 보면은 워낙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 아마 이제 1월달에 지금이 설날 지나고 나가지고 지지율 결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테마주는 5년 만에 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하고 대응을 잘하고. 대박은 항상 어디에서 나온다? 정치 테마주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대선 언제 합니까? 대선 해요? 탄핵됐어요? 임기 단축 됐습니까?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어요. 언제 됩니까? 만약에 탄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4월 달에 뭐다? 복권 대선이 시작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안 된다. 그래도 뭐 6월 달에 장미 임기 단축으로 인해서 장미 대선이 시작된다라는 지금 썰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4월 아니면 6월 달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3개월은 정치 테마주의 대격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준석 관련주도 있고, 뭐 아침에 급해가지고 다 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주력 정책이 뭐냐면은 기본 주택이에요. 기본 주택 플러스 기본 소득인데, 기본 주택이 이제 공공주택을 말하는 거죠. 공공주택.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주택에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주식하는 이유는 강남 입성, 서울 입성, 요렇게 하고 싶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주말에도 공부하고 주식 투자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제 공공주택에 살고 뭐 힘든 분들은 뭐 사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본소득,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 경제에 있어가지고 이 보수 정권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은 누구를 지원합니까? 노인,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뭐다? 진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힘든 사람에 대해서 뭐다? 복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복지라는 거는 뭐예요? 저기 밑에 있는 힘든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지. 기본소득은 뭡니까? 모두가 힘들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우리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거예요, 정권이.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성향에 맞춰서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게 좋지, 뭐 이재명이 좋다, 윤석열이 싫다, 윤석열 좋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건 뭐다? 가장 후진적인 정치 형태다.
그래서 요 이재명 관련주 지역 화폐가 있기 때문에 요 지역 화폐 관련주가 뭐 있습니까? 경기 지역 화폐. 예전에는 어떤 주식이 대장이었죠? 코나아이가 대장이었습니다. 코나아이. 요 코나아이가 성남 시절에 이제 지역화폐 결제를 다 코나아이로 통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누가 실제 수혜가 될지는. 근데 예전에 코나아이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정책주가 이제 코나아이, 뭐 웹캐시, 뭐 갤럭시아 모니터 이런 게 금융 핀테크 관련주가 이제 이재명의 지역화폐 관련주로 좀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웃긴 게 가짜뉴스 공유만 해도 고발한다. 지금 요거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극티라 가지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극티라 가지고 모든 국민이 우리는 다 한 표라는 동등한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모두가 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투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지식 수준이. 여론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다? 본인 스스로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가 선택을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표를 해서 선거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그 사람들의 경제 지식, 신화 상식,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식들이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국민들의 요 관심과 공부를 계속 올려야 돼요. 국민들을 수준을 계속 높게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 아무튼 요즘은 언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 선동죄 대상 학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카톡방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공유를 하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 민주당을 지금 뭐라 하는 건 너네들이 뭔데 이게 표의 자유 언악하는가? 표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하고 너네는 카톡 계엄을 하냐?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 비상경험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쳤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얼마 차이가 안 나. 요거는 뭐냐면은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둘 다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요렇게 정치적 뉴스가 있으니까 요거 맞는 말이지. 국민의 지지율이 비상경 다시 이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절대 국민의힘 당신들이 잘해서 올라간 거 아니다. 오만하지 말자. 나훈아 씨가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은 잘했냐? 이렇게 나훈아 씨가 말을 했는데 뭐다? 보수도 못하고 진보도 못하고 둘 다 지금 도찐개찌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은혁, 뭐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인데 이제 이번에 임명을 받지 못했던 분이죠. 그래서 뭐 이분이 됐지 못했던 거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좀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요분은 이제 좀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왼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사람을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밀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안 된다라고 했죠. 여야 합의 더 해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버렸죠. 참고로 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보통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오면은 국무총리는 누굴 뽑습니까? 진보를 뽑습니다. 대통령이 진보에서 나오면은 국무총리는 누굴 뽑습니까? 보수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대통령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이 때 어디를 졸업했다?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동문이 누굽니까? FOMC 의장의 드락터 브리트 파월이 동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파월,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문민정부, 그 다음에 참여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그렇다고 보수에서 안 했냐? 아니요. 이런 인재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이명박 정권에서도 다 대통령 붙이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고위공직자,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이분은 항상 고위공직자 생활을 하셨던 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한덕수 총리, 이창용 총재님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시장 경제론자이기 때문에. 사실 진보 보수보다는 저는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요것도 불구속 수사를 약속을 해야 출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계속 구속 수사를 하냐고. 대통령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뭐 도망을 갈 거냐 뭘 할 거냐. 나는 조사 받을 생각이 있다. 근데 왜 계속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라는 거지. 법적으로 하자. 자, 지금 그리고 요 민주당 분들도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이 좀 아쉽습니다. 거의 반반이 나뉘고 있어요. 거의 반반이.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의 소리를 여당과 야당이 모두가 좀 다 같이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좀 굉장히 차기 대선에 좀 나올 수 있지도 않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뉴스를 한번 쭉 읽어보고 좀 이렇게 좀 가짜 뉴스 말고 한번 좀 읽어보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쭉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계엄전으로 돌아간 양당 지지율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국민들이 지금의 이러한 걸 생각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자,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닷새째 불길이 시내 쪽으로 확산돼가지고 LA에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습니까? 목조 주택이 많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산에서 산불이 도심지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화율이 아직 10%밖에 안 됐어요. 저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무슨 CG인가 싶을 정도로 불이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재해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 아마 산이 좀 다 타고 나서야 이게 좀 불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쉽게 잡히는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이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 겨울은 뭡니까? 건조하잖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산불이.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2주일 정도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잿더미가 된 LA 주택가. 그러니까 이게 와 너무 그렇기 때문에 뭐다 조금 슬픈 이야기는 하지만 또 우리 또 뭐 주식으로 보면은 제가 어저께 밤에 산불 관련주 정리를 해놨거든요. 게시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차트랑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프콘에서 전진 건설 로봇을 좀 노렸었거든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뭐 LA 관련주, LA 산불 화재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52주 시고가 패턴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산불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놨고 변압기. 제일 일렉트로닉이 전력 설비 쪽으로 좀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갭이 뜰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갭 뜨고 눌리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산불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원전선 제가 이렇게 차트랑 제가 한마디 코멘트도 적어놨고 그 다음에 관련주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파라텍, 전진건설 로벌, 위닉스, 현대에버다임, 제노코, 네온테크, 제일일렉트로닉, 뭐 재룡산업, 세명전기, 재룡전기, 대원전선, 그리고 제지 목재, 이건산업, 목재 관련주죠. 이거는 홀딩스, 목재 관련주고 한솔 홈테크 뭡니까? 조림 관련 조림. 근데 플러스 지금 김문수 관련주로도 올랐고 사실 뭘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로 올랐는지 숲 화재 관련주로 올라왔는지 지금 아직 뭐다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 또는 화재 관련 체크해놓고 무림페이퍼 얘네들은 사실 제지 관련주인데 크게 연관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건 사업이랑 뭐 조림 산업 또는 소방 설비 이런 애들이 찌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파라텍이랑 전진 건설 로봇, 현대 에버다임 이런 애들 지금 제일 일렉트로 요렇게가 대장인 것 같아요. 소방 제품을 팔고 있는 파라텍, 그리고 재건할 때 필요한 전신 건설 로봇, 소방차를 가지고 있는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전력 설비를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로닉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수혜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 관련주가 어떠한 사고가 로직, 어떻게 차트를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그렇게 사고의 확장과 테마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관련주다, 이게 관련주가 아니라 그 관련주 중에서 뭐다, 진짜가 뭔지를 여러분들 찾아야 실전 매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K증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냥 무의미하게 관련주만 공부하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관련주는 뭐 요렇게 있다.
눌러주면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요일 날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 쪽과 지분 인수가 좀 들어온다. 이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그리고 네이버가 맞붙는다. 격전지로는 로봇 시뮬레이션 CS보다 AI 로봇 시대가 앞으로 좀 중요한 로봇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또 이거 제가 다 정리를 해놨죠. 로봇 관련주. 게시물 삼성 로봇 관련주는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다.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로봇 관련주, LG 로봇 관련주, 그 외 로봇 관련주 싹 대기업이 참여한 로봇 관련주 플러스 기술주까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다 개인적으로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다 레인보우 삼성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SB 비테크, 일행시스 이렇게 쭉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본인 스스로 읽어보세요. 엔비디아 관련 로봇주는 이런 애들이 있다. 현대 로봇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다. 다 쭉 읽어보시고 비추로테크도 이렇게 뭐 전력 쪽으로 좀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하나 넣어놨고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사은품으로 인해서 또 필요하다면 이게 실적이 또가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 찐인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제일 일렉트로닉 이거 대장급으로 보고 지금 한번 눌림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제일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 조선의 협력 손 내민 트럼프 군함 수출 열리나. 이거 미국의 조선사랑 이제 MOU 한 게 누굽니까? 하나 오션이죠. 하나 오션. 그래서 조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지속 뭐다 빅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 대장주 뭐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힘스, 태강, 성강밴드, 동성아이테.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애들 뭡니까? 한국카본이죠. 그 다음에 STX 엔진, 하나엔진, 일승, 대양전기공업, TK라, HD 마린솔루션, HJ 중공업 이렇게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조선 관련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다 지속 추적을 하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14일에 내일모레죠. 스페이스X에 도전장 나오는 블루 오리진이 13일에 대형 발사체 뉴글랜을 쏜다라는 일정이 있고, 플러스 스페이스X도 스타쉽 7차 발사 일정이 언제 한국 시간으로 1월 14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잘 성공하면은 보다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루미르, YJ 링크,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이델리안 테크, 제노코 세트랙 I, HVM 이런 애들 한번 비츠로테크 아이고 오타가 많네. 스페이스X 관련주 또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스페이스X 관련주를 보셔도 되고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도 되고 아까 보니까 이제 네온테크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알기로는 얘가 농사 드론 관련주일 거예요. 농사 드론. 근데 이 농사 드론 보니까 위에서 뭐 뿌려요? 농약을 뿌리죠. 농약 말고 뭘 넣으면 됩니까? 물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소방 드론이 되겠죠. 그래서 소방 드론으로 지금 네온테크가 조금 엮이고 있지 않나? 제노코도 소방 쪽 기술도 가지고 있고 네온테크도 여기 네온테크를 또 안 넣어놨네. 네온테크. 이게 뭐 드론으로 갈 수도 있고 우주항공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소방 쪽으로도 엮기 재료는 있더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태양광 관련주를 한번 관심주로 넣어놨어요. 태양광 관련주. 중국발 태양광 공급 가행 진정이 될까? 사실 태양광 관련주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은 요 태양광에 들어가는 게 폴리실리콘이에요. 폴리. 요 폴리 전 세계 넘버원 누가요? 한국에서 백날 천날 해도 태양광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데가 이게 중국이야, 중국. 중국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중국 테마. 이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풍력이 중요하죠. 우리는 산, 그리고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 풍력이 중요하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햇빛이 강해가지고 이제 좀 태양광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뭡니까? 태백산맥이 좀 가로막고 있고, 이게 서해, 뭐 항해, 중국 항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태양광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근데 오랜만에 요 폴리실리콘 가격부터 좀 반등을 하고, 3월 달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함께 요 상승이 심상치 않아요. 대장주는 뭡니까?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넘버원 OCI 홀딩스. 그래서 폴리실리콘 관련 가격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앱테라 모터스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소식 등에 대해서 태양광 에너지들이 뭐다 상승했는데 대한민국 투탑은 뭡니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원탑은 뭐다? OCI 홀딩스,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렇게가 대한민국 원투 태양광 기업이니까 대장들 위주로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국에서 대규모 우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상공의 뭐 산사댐 뭐 이런 이슈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태양광은 중국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봐야 됩니다. 중국을.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 솔라 뭐 이렇게 되는데 마켓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폴리 가격이에요. 태양광 등급인데 폴리실리콘 가격의 변동 그래프예요 이게. 솔라 그레이드 폴리실리콘. 아씨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무섭다. 아무튼 뭔가 실제로도 그냥 테마성은 오르는 게 아니라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다? 요거는 우리가 좀 태양광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냐면 2024년 상반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다? 10달러에서 4에서 5달러로 급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태양광 관련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2024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안정화되고 2025년 초에도 수요 증가로 가격이 뭐다?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건 뭐다? 눌러주면 태양광 관련주를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태양광 관련주 한번 넣어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보통 바이든 관련주라 가지고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체크만 해놓고 트럼프 관련주 푸틴이랑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속도를 논의한다. 그다음에 차기 미국 안보 보좌관께서 트럼프 푸틴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수주일 내 통화를 하고 1월 20일에 지임을 하게 된다면 푸틴을 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푸틴이랑 트럼프랑 좀 친하죠. 예전에 푸틴이 이제 힐러리 제끼고 당선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러시아 애들이 이거 미국 망하게 하려고 트럼프 당선시킨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이제 뭐 목표한 바를 이뤘어요. 그럼 전쟁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 크림반도 뺏었고 동부 돈바스 차지했고 뭐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거의 뭐 전쟁에서 이겼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전쟁이 종료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국력이 중요하다고. 백날 천날 많이 틀린 하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여기서 끝나면 뭐다? 우크라이나는 땅 뺏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애매해. 그거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국방력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 국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세상 우리 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휴전국이에요. 휴전국. 우리나라 휴전국이야. 베트남처럼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국방에 대해서는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군대 갔을 때 그 조사하는 거에서 이제 그 조사 잘못해가지고 안보교육 새로 받았거든요. 제가 이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끌려가가지고 대적강 교육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전진 건설로봇 SG 현대 에버다임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산불 화재랑 같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전진 건설 로봇이랑 현대 에버다임,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런 애들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아 목이 너무 아픈데. 그다음에 이제 뭐 푸틴이랑 이렇게 하해를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 김정은 북한이랑도 좀 트럼프가 또 대화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요런 애들 대북 관련주도 한번 친 거 보고. 그다음에 원전. 이거는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여당 야당 없습니다. 원전 무조건 키워야 돼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원전 체코 원전 엄청난 지금 웨스팅하우스 족쇄가 풀렸다. 이거 뉴스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이거 잘하면은 이게 진짜면은 원전 정보 갑니다 이거. 이 뉴스가 진짜면은 원전 정보 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윤석열이 정권에서 했다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엄청 했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원전이 빠지고 있는 게 웨스팅 문제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만 해결되면은 원전은 날개를 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원전 사업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한민국 에너지 하나도 안 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원전마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미래 산업을 밀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 뉴스가 지금 단독 뉴스라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면은 원전은 뭐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뜬 겁니다. 핵폭탄급 뉴스가 뜬 거예요 이거.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천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원전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있다고. 근데 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받았어요. 원천 기술을. 근데 그래서 바카라 원전 할 때 이 웨스팅하우스에 로얄티를 줬습니다.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근데 지금 이 체코 원전은 뭡니까? 체코 원전은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그게 맞지만 그 중간에 10년, 20년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뭐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지금 체코 원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웨스팅하우스가 야 그거 우리 거 아니냐고 원천 기술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돈 줄라 했어. 돈을 너무 많이 달라잖아 사기꾼들처럼. 그래가지고 한수원이 한국 정부랑 같이 이거는 못 준다. 법정 소송 가자. 이래가지고 원전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원전 동맹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 족쇄가 풀렸다? 그럼 한국 원전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뉴스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주 체크해보시고, 하나오션 최근에 뭐 많이 올라서 뉴스 넣어놨고, 그다음에 양자모 관련주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완전히 골로 갔죠. 양자모 골로 갔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살짝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CS, 엑스게이트, 파이버프로, 한국정보인정, 내가 봤을 때는 양자 애들이 지금 올랐다가 강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아톤, ICTK 이런 애들은 눌리면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이런 애들은 눌리면 한번 뭐다 잡아볼만 하다. 파이브프로, 한국정보인정, 아톤, ICTK 이런 애들. 그리고 한국형 비만량, 오늘부터 이제 그 JP모건 들어가죠. 그 중에서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GLP-1 중요해. 이게 뭐냐? 비만약이에요, 비만약.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D&D 파마텍, 삼천단제약, 라파스, 대하제약, 펠토론, 이벤지랩 등등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련주로 했고,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 싹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감정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번 JP모건에서 신약 그리고 ADC 이 플랫폼 면역 항암이죠. 비만약, AI 신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JP모건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있다. 옛날부터 제가 너무 12월 달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AI 기반 항암제를 뭐 개발 중이다. 뭐 ENCL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 좀 좋은데. 엔비디아랑 현대랑 로봇 관련주가 이게 뉴스가 좋은데, 관련주가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매력 있어서 넣어놨고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볼만 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연우의 커스텀, HBM 시대 마구 오른다. 뭐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HBM 관련주들은 아직도 한 방이 더 남은 것 같고, 서학게임이 뭐다 항상 우리가 뭐 캡처할 때마다 수익 자랑할 때마다 거기가 어디야 고점이라고. 서학게임도 캡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미국 주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틱톡 관련주, 모비데이즈, 플레이드, 그다음에 주식 일정은 좀 제가 보았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런 주식 일정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전일 장마감 증시 한번 이거 쭉 읽어보고, 요게도 제가 항상 장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다. 지수 시향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좋은 테마주 정리랑 뭐다 상한가 정리, 양봉의 비밀 정리 이런 걸 싹 해놨기 때문에 한번 쭉 매일매일 꼭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러면은 1시간 동안 대장 정리 끝이 나버렸네요. 좀 첫 강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짧게 하려면 짧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라디오처럼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침 브리핑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